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멋진 시니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은퇴 후에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매달 300만 원으로는 정말 턱도 없는 걸까? 다들 10억쯤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 저는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걱정과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 예전에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던 이야기들이 무색해졌죠. 어제도 70대 초반이신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젊었을 때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정작 나이 드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요. 통장 잔고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노후 생활비 준비를 딱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충분하다는 걸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부터 차근차근 점검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실질적이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에 10억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계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60세 이상 은퇴 가정의 실제 평균 생활비는 월 1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14만 원이에요. 보세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60대에는 226만 원, 70대에는 162만 원, 80대에는 121만 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 30년을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60세부터 70세까지의 활동적 시기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취미도 시작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도 해요. 두 번째는 70세부터 80세까지의 회상의 시기예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자연히 지출도 감소하고 예전 추억을 되새기며 소박하게 생활하시죠. 이 시기가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80세 이후의 간병 시기예요.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료비, 간병비가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활동적 시기보다 적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목돈 사고에서 현금 흐름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께서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억 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 보험회사 연금으로 맡겨서 매달 50만 원씩 받기. 하지만 5년 후면 소진돼요. 두 번째, 지방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기. 하지만 공실 위험이 있어요. 세 번째, 은행에 예금해 놓기. 안전하지만 저금리라 이자가 거의 없어요. 네 번째, 우량주를 사서 배당으로 월 30만 원 배당금 받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첫 번째나 세 번째를 선택하시는데 사실 이런 선택에는 큰 함정이 있어요. 저는 이걸 고가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고가형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같은 거예요. 장점은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고간이 먼저 빌까, 내가 먼저 죽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한 70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목돈이 있으니까 든든한 줄 알았는데 매일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돈 있는 걸 알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불편해요. 반면에 우물형 자산은 연금이에요. 장점은 매달 일정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거죠. 단점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못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투트랙 전략, 즉,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기본 생활비는 우물형으로, 목돈이 필요한 재량 지출은 고가형으로 준비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한 작가가 이런 계산을 해봤대요. 월 50만 원 연금의 가치가 얼마냐? 은퇴 후 재취업하면 시급 1만 원 정도 받잖아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50만 원 벌려면 12일에서 13일을 일해야 해요. 즉, 월 50만 원 연금은 50시간의 자유와 같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 준비법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족한 것만 보시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생각보다 많아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점검해 보세요.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을 모두 조회해 보세요.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과거에 직장 다녔던 기간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임의가입해서 연금을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추납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연금액을 상당히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집이죠. 주택연금 조건은 이래요. 부부 중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시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이 조건만 맞으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김 씨 부부는 남편이 68세, 부인이 65세인데요. 시가 8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매달 1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게 됐죠. 세 번째로 퇴직금 및 기타 자산도 모두 정리해 보세요. 퇴직금, 개인연금, 적금 등도 모두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이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나도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첫 번째 점검을 해보셨는데도 목표 금액에 부족하다면 이제 두 번째 준비를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로 체계적으로 부족분 채우기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어요. 900만 원씩 어떻게 저축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요. 실제 계산해 볼게요. 연간 900만 원씩 10년 하면 원금이 9천만 원이죠. 여기에 연 3% 수익만 나도 1억 원을 넘어요. 게다가 매년 세액공제로 118만 원씩 돌려받아요. 10년이면 1180만 원이에요. 결국 1억 1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산 투자예요. 한 곳에 모든 돈을 넣으면 안 돼요. 안전자산의 50% 정도. 예금, 국채, 회사채 같은 거요. 성장자산의 30% 정도. 우량주, 배당주 같은 거고요.
대한자산의 20% 정도, 리츠, 원자재 등이에요. 특히 우량주 배당 투자를 추천해요. 은행에 돈 넣으면 1% 이자 받지만 그 은행의 주주가 되면 5%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처럼 꾸준히 하는 주식 투자를 해보세요. 보험은 20년, 30년 꼬박꼬박 내시면서 주식은 왜 3년도 못 하세요? 지난 30년간 IMF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더 많이 올랐어요.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거든요. 월 30만 원씩이라도 우량주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보험료 내듯이요. 자, 이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득 공백기를 주의하세요. 정년퇴직 후부터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이 기간이 가장 위험해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져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무소득 상태거든요.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은 아직 멀고. 이때 당황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간을 위한 별도 준비가 필요해요.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로 배우자 사별 시나리오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해요. 혼자 남았을 때와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 소득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요. 특히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의 일정 부분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의료비 대비도 중요해요. 평생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노년기에 필요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간병이 필요해지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것도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혹시 의료비나 간병비 관련해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더 좋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대략 15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가진 것부터 점검하세요. 네이버에서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 조회하시고 주택연금 조건 확인하시고 퇴직금이나 기타 자산도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 부족분은 체계적으로 채우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시고 분산투자로 안전하게 보험처럼 꾸준히 투자하세요. 당장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이거예요. 통합연금 포털에 가입하고 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상담받기. 55세 이상이시면요. 은행 가서 연금저축 상담받기. 여러분, 노후 준비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 없어요. 900만 원이 안 되면 10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막막했는데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가진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그 자체가 저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100세 시대 정보 톡톡 시니어 만세 채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황금 시기, 인생의 막을 더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어 앞으로도 많은 정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시니어분들 화이팅!